박학사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그 물브랑 해외 축구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또 분석 살펴보도록 하고, 아프리카로 봐주신 형님들은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경기 이제 볼티랑 에틀인데, 오늘은 드디어 간만에 프리드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프리드는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최근 10경기 동안 이렇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해요. 애틀랜타의 지금 유일한 수호신입니다. 이런 와중인데, 막 최근에 프리드가 특히 9이닝, 8이닝, 7이닝 이렇게 먹어주면서 그냥 강제로 애틀랜타의 승을 떠먹이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질 거냐 이런 급인데, 문제는 내일 상대가 이제 볼티모어라는 점이고, 알버트 수아레즈 이 친구도 최근 10경기 같은 10경기 동안 이제 불펜을 많이 뛰어가지고 이닝은 얼마 안 되는데요, 방어율 자체는 괜찮습니다. 알버트 수아레즈 올 시즌 방어율 1.83이고 어지간해서는 이닝은 조금 먹어도 잘해줍니다. 최근 그 대체 선발로 나왔던 한 두 경기 정도는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정도로 노드 시즌이었지만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올 시즌에 한 번도 3실점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 빠따상으로는 압도적으로 애틀랜타가 못한다, 볼티모어가 훨씬 낫다, 빠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못 쳐도 너무 못 치긴 하죠. 근데 문제는 오늘 프리드가 나온다는 점인데, 결국엔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볼티모어 빠따를 프리드가 조금 막아주고, 볼티모어 애들은 애틀랜타가 너무 못 치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좀 점수가 안 나는 그림이 아무래도 예상이 되지 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7.5가 짜증나죠. 아무래도 프리드 경기가 좀 감안할 만한데 7.5도 언더를 갈 만은 한 것 같아요. 배당도 괜찮은 편이고. 근데 엑스 프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티모어 애들한테 통산 48타석에 163 정도로 좋은 편이었다. 장타율 같은 거, 기대 장타율 같은 건 높기는 한데, 맥스 프리드 나오는 날은 일단은 애틀랜타 경기는 좀 다른 때랑은 달리 접근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내일 뭐 볼티모어가 평소보다 더 잘 친다, 요즘에 빠따 분위기도 애틀보다도 훨씬 낫다, 애틀랜타가 어느덧 OPS가 10위권 밖까지 밀렸어요. 이 정도로 애틀랜타의 빠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은 그냥 프리드 한번 믿어보고 저는 언더 같은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레즈도 만만치 않은 투수이기 때문에 애틀랜타가 딱히 수아레즈를 공략하거나 볼티모어 불펜을 턴다 이런 그림은 저는 잘 생각이 안 들긴 하네요. 요즘에 물론 볼티모어가 최근 그 10경기 동안 25홈런 까고 뭐 이러기는 해요. 엄청 무섭긴 하거든. 근데 맥스 프리드는 얘도 원래 땅볼 투수이니만큼 홈런은 잘 안 줍니다. 올 시즌도 73이닝 동안 5피 홈런 정도면은 나쁘진 않아요. 막 188이닝 먹어도 12피 홈런밖에 안 하고 그런 투수여가지고, 피 홈런 같은 거는 딱히 프리드한테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볼티모어가 요즘에 홈런이 많지만 프리는 거기에도 약간은 면역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마에다 대 파커 이렇게 붙는데, 일단 마에다는 오락가락이 매우 심하죠. 올 시즌 들어서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슬라이더나 이런 공들보다도 스플리터를 가장 많이 던진다. 한마디로 스플리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에다의 스플리터가 작년에는 플러스 8 정도로 좋은 평가였는데, 올 시즌에는 마이너스 2 정도로 딱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워싱턴은 리그에서 스플리터 대처가 두 번째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플리터에 좀 고전하는 편인 워싱턴이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마에다가 과연 이런 지표대로 워싱턴 애들이 스플리터 대처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해볼만 합니다. 얼마 전에 4.2 5실점으로 또 한 번 쳐맞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에다 올 시즌 6.25로 이제는 경쟁력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 모습인데, 반면에 미첼 파커 올 시즌 10경기 동안 단 한 번도 4실점 이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기들을 퀄리스타트급으로 해줬다, 이런 얘기는 할만하죠. 시즌 방어 3.47에다가 올 시즌 어지간한 이렇게 데뷔한 시즌들 가운데서는 제일 안정감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내일 뭐 상대가 디트로이트인데, 디트로이트 빠따는 뭐 겁낼 건 아니니까 내일 뭐 이렇게 좌한 상대로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었고, 그냥 양팀 다 솔직히 말해서 잘 치지는 못하는데요, 워싱턴이 그래도 꾸역꾸역 이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눈에 들어와. 게다가 워싱턴 애들한테 28타석 동안 320, 타석수도 얼마 안 되고 표본이 적긴 한데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한번 워싱턴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에다가 다른 날보다는 좀 호투해줘야지 언더는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시카고 컵스인데, 저는 뭐 여러 차례 애플린의 올 시즌 부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땅볼 유도 비율이 많이 줄어들면서 확연하게 많이 쳐맞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볼넷 같은 거는 리그에서 가장 안 주는 편이에요. 63이닝 동안 4개밖에 안 줬습니다. 무튼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 좀 부진한 와중에 있고, 반대로 이제 타이오는요, 얘가 올 시즌에 좀 데뷔는 그 시즌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은 나올 때는 잘했어요. 한 4-5경기 동안. 근데 최근 5경기 동안 이렇습니다.
25.1이닝 5.68. 애틀랜타전에서의 이런 그 난타당한 거 시작으로 그 뒤로는 좀 내리막길에 있거든요. 종종 뭐 6이닝, 5.2이닝 이렇게 먹어주면서 3실점 정도. 잘할 때도 3실점 정도는 꼬박꼬박 해주는 편이다. 그게 일단은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서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요즘의 분위기도 조금 오락가락하고 시즌 전체적으로 봐도 마땅히 훌륭한 투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고요. 문제는 지금 템파베이 바다가 아주 식었다는 거. 최근 4경기 동안 9안타, 2안타, 6안타, 5안타로 볼티모어한테 수입도 당하고 바다 분위기도 매우 안 좋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컵스는 그래도 최근 2경기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10안타, 11안타 치면서 그래도 바다는 조금 그전보다 나아지긴 했었어요. 엄청 이제 그 한 자릿수 안타 기간이 너무 길었었는데 그래도 요즘엔 조금 친다. 그리고 애플리는 컵스 애들한테 또 안 좋더라고요. 78타석 동안 355 정도로 컵스 애들을 상대를 잘하진 못한 애플린이다. 타이온은 52타석에 25 정도면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길래 타이온 요즘에 3실점 정도는 꼬박꼬박 해주대 이런 것들도 보이고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아무리 못 쳐도 타이온한테 7.5 정도를 뚫을 만한 그런 점수는 뽑아줄 것 같아요. 물론 시카고 컵스도 애플린한테 어느 정도 뽑을 거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기준점이 조금 반갑다? 이런 생각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 이제 필라델피아가 런던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미국 본토로 돌아왔는데 보스턴이랑 경기를 하네요. 근데 마침 크로포드가 최근 상태가 매우 안 좋죠.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이렇게 6.43이나 되는 매우 안 좋은 분위기에 있다. 요즘에 6이닝 먹어도 5실점, 6실점씩 합니다. 가끔 잘할 때 이제 5.2이닝 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기는 한데 글쎄 필라델피아 빠따가 물빠따도 아니고 조금 무섭죠. 반면에 이제 휠러 최근 4경기 동안 또 무시무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끔 얘가 한 번씩 부진할 때가 있긴 한데 휠러는 올 시즌도 뭐 방어리라든지 FIP 여러가지 면에서 뭐 WAR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뭐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급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2이닝도 많이 먹고 삼진도 잘 잡고 피홈런도 적고 이러면서 그냥 휠러는 리그 최고의 투수예요. 여전히 일단 선발 투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빠따가 이 필라델피아가 런던 시리즈를 펼치면서 2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치긴 했다. 하지만 구장빨이 조금 있을 수는 있고요. 내일 뭐 그 보스턴의 홈구장 이제 페네이 파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왼쪽에는 그린 몬스터, 오른쪽은 이게 구장이 엄청 넓잖아요. 좌타자한테 좀 불리한 구장이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좌타자가 한 4명 정도는 꼬박꼬박 있는 편이고 슈아버라든지 뭐 하퍼라든지 그래갖고 사실 필라델피아가 왜냐면 보스턴 빠따도 조금 무서우니까 제 아무리 휠러라도 보스턴의 한방 같은 거는 걱정스러울 만도 하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크로포드가 너무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필라델피아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다음 경기 신시내티가 내일 아마 불펜 데이를 돌릴 것 같더라고요. 브렌트 수터 얘를 이제 시작으로 아마도 뭐 닉 마르티네즈로 이어지던지 아니면은 불펜 데이를 쭈르륵 이렇게 짧게 돌릴 것 같다. 신시내티가 올 시즌에 불펜 데이를 수터로 시작으로는 2번 돌렸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4대1이랑 7대2로 둘 다 승리를 하긴 했다. 뭐 득점을 많이 내거나 해가지고 언더오버는 오락가락 했지만 신시내티는 불펜 데이 승률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더라고요.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 올 시즌에는 작년에 이제 템파베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런 팀들이 선발이 부족해가지고 불펜데이를 좀 많이 돌리는 팀들이었어요. 피츠버그도 그렇고. 근데 올 시즌에는 팀들이 많이 불펜데이를 안 돌리더라고. 어쨌든 신시내티가 종종 이렇게 써주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닉 마르티네즈라는 좀 믿을만한 롱리리프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무튼 신시내티의 불펜데이는 꽤나 성공적인 편이긴 섰다. 이런 거는 보이고요. 트리스탄 맥켄지 시즌 방어 4.16이기는 해요. 제가 맨날 맥켄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얘가 이 친구의 방어율 얘가 한창 잘했을 때는 뭐 3.5 이랬었잖아요. 방어율 대비 FIP 피홈런이라든지 그 삼진 숫자 볼넷 내준 숫자 이런 것들 바탕으로 따졌을 때는 수비랑 무관한 그 방어율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는 그런 거 상으로는 이 3점 중반대 방어율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투수다. 옛날에 2020년에는 얘가 존나 잘했는데 그 이후로는 많이 죽었어요. 올 시즌도 지금 14피홈런으로 피홈런이 가장 많은 급의 투수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전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가 홈런 팩터 리그 전체 1위다. 이거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죠. 내일은 맥켄지가 조금 고전할 양상으로 보이긴 해요. 저는요. 신시내티가 한창 이제 빠따가 많이 물이 올랐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확 식었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9안타, 5안타, 6안타, 5안타 이렇게 치면서 시컵한 때도 스윕 찬스에서 실패를 했고 7연승이 마감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거슬리긴 하죠. 저는 내일 한번 신시내티의 불펜데이 한번 믿어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저는 맥켄지를 조금 깎아내리는 편이에요. 이게 맥켄지가 올 시즌에 특히 포심이 많이 안 좋고 이렇게 커브나 슬라이더 같은 변화구는 좀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포심이 얘가 잘 던졌는데 그냥 그런 것들 보니까 이게 뭐랄까 2022년 돌아가려면은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신시승에다가 언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매치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자 맥일이랑 러자도입니다. 마침 얘네들 둘 다 그 저저번 그전에 조금 괜찮게 했다가 직전 등파 때 개 털렸어요. 맥일은 5이닝 5실점, 러자도는 4.1이닝 9실점 이렇게 털렸는데 이게 러자도가 꾸준하지를 못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뭐 잘할 때는 뭐 8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좀 꾸준하지가 못한 게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빠따상으로는 이게 매치의 빠따퍼스가 좀 괜찮습니다. 매치가 요즘 들어서는 뭐 그 4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쳐주기도 하고 최근 5경기 동안 4승 1패 괜찮게 하고 있고요. 7.5 기준으로는 최근 10경기 중에 9번이 오버였다. 최근 빠따 상승세나 내일 좌한 상대를 홈에서 밤 경기를 할 때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잘 친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반면에 러자도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부진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마이애미 팀도 최근 7안타, 7안타, 4안타, 5안타 빠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이제 마이애미는 이런 거는 반갑다고는 하네요. 통산 타일러 맥일한테 33타석이 286 정도로 그래도 조금 뽑아낸 편이긴 하다. 러자도는 그 매치 애들한테 110타석에 245 정도로 그냥 얼추 잘 막은 편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난 다른 거보다 내일 선발 투수들도 요즘에 활약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데 7.5 정도면 가볼만 하지 않나. 특히 매치 게임이 그런 게 괜찮아요. 매치가 이제 불펜도 뭐 물론 이제 좀 소모도 같은 거 없긴 합니다만은 매치 불펜이 원래는 리그에서 내셔널리그 한 3손가락 안에 들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내려왔거든. 마이애미는 오히려 요즘에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냥 경기 후반부 가도 어느 정도 득점은 날만도 할 것 같아갖고 저는 7.5면은 꽤나 가볼 만한 기준점이지 않나. 이 경기 7.5는 저는 조금 반갑다고 느껴졌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그 미네소타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이게 미네소타가 루이 발란데가 나오거든요. 얘가 뭐 작년에도 몇 번 선발로 나오긴 했는데 딱히 지금 선발로 내세울 만한 사이즈는 안 나와요. 마이너리그 7경기 동안 뭐 5.88이었다 이런 것들 적어놓긴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이너에서 3이닝 동안 6실점 한 적 있었고요. 그 전에 5이닝 2실점 5이닝 5실점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마이너에서도 그렇게 좋은 활약은 아니었어. 요즘에 미네소타가 제가 그 누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지는 모르겠는데 얘 말고도 무슨 테일러 부실리? 뭐 이런 애들 뭐 데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미네소타가 지금 선발 로테이션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 친구 뭐 공 내용 같은 것들은 괜찮지만 볼넷도 많고 가끔 요즘에 문제는 이거야. 미네소타 말고 그냥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 요즘에 이 신인 선발들이 갑자기 나가고 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잘하는 경우 이게 종종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뭐 지표상으로는 딱히 좋게 볼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미네소타 빠따도 좋지 않기도 하고 요즘에 미네소타가 좀 오락가락이 있죠. 어제도 뭐 승리하긴 했는데 콜로라도랑 안타 숫자 자체는 좀 비슷비슷했다. 그냥 좀 응집력이 있어갖고 이기긴 했는데 내일은 콜로라도 퀀트릴입니다. 리그에서 최고의 구종이 아마 하우크의 슬라이더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다투는 게 타일러 글래스노의 페스토볼이나 퀀트릴의 스플리터 이런 구종들이거든요. 그야말로 퀀트릴의 스플리터가 리그에서도 상당한 레벨로 통하는 중인데 저는 맨날 퀀트리 경기 때마다 역배 볼만하다 이런 얘기를 줄창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내일 선발도 미네소타가 조금 약간 좀 후달리는 편이기도 하고 퀀트리 정도면 지금 좋거든요. 최근 7경기 동안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한 번씩 뭐 4.1이닝 하실점 이렇게 하곤 했지만은 피홈런도 상당히 적고 저는 퀀트리를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퀀트리를 아까 스플리터가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미네소타의 스플리터 대처는 그냥 마이너스 정도고 리그에서 그냥 딱 중위권 정도네요. 딱히 뭐 좋거나 안 좋거나 뭐 이런 건 없다고 하고 저는 한번 콜로라도의 풀앤 내지 최대 일반승까지도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 경기 미콜라스랑 스킨스가 붙습니다. 스킨스도 뭐 이 친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이라든지 칭찬은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는 지금 3.00 정도로 나쁘지 않은 데뷔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막 엄청 학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피홈런도 4방, 삼진 38개. 삼진은 잘 잡는데 뭐 피홈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땅히 뭐 엄청 엘리트급까지는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반면에 미콜라스 최근 5경기 동안 그래도 호전된 양상이다. 그전에는 전혀 감을 못 잡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미콜라스가 요즘에는 막 6이닝 정도 먹어주고 2, 3실점 하고 괜찮긴 해요. 그래갖고 이게 미콜라스가 얘도 작년부터 그냥 쭉 보면 옛날부터 가끔 막 진짜 꽂히는 날에는 7, 8이닝 먹어.
이닝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해주는데 이 친구가 상대를 뭐 조져놓는 삼진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최대한 볼넷 덜 주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콜라스 솔직히 경기 가늠하기 어려워요. 꾸준하게 막 요즘에 막 6, 7이닝, 7, 8이닝 먹는다 이래가지고 가면은 한 번씩 크게 털리고 이런 선수인데 일단은 선발상으로는 양팀 다 그래도 스킨스를 조금 더 위로 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빠따도 양팀 다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요. 한창 잘 쳐줄 때는 세인트루이스도 막 4-5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치고 여기 있는 OPS 왼쪽도 빨간색으로 진하게 달아놓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딱히 큰 장점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내일 그나마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할 때는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평소보다는 좋다 이런 건 있긴 하네요. 근데 피츠버그도 얘네들도 최근 4경기 중에 3번이 두 자릿수 안타였었고 뭐 이런 것들은 있긴 해요. 오닐 크루즈 같은 애들 한방 무섭고 평소보다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는 못 친다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냥 양팀 다 빠따의 이런 그 일관성이 없는 팀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통상 미콜라스가 피츠버그 애들한테 121타석 동안 피안타율 296 정도로 꽤나 맞는 편이긴 했다. 여전히 볼넷 같은 건 많이 안 줬지만은 장타율도 꽤나 높은 편이기도 하고 피츠승에다가 언더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언더 보는 거는 미콜라스가 요즘에 잘했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해봤자 3.7이기 때문에 3실점 정도는 해줄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이상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7.5라는 기준점도 내키진 않네요 저는. 자 다음 경기 켄자 대 양키스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패스냐면은 일단은 양팀 선발투수 모두 한창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크게 빠그라진 바가 있었습니다. 싱어는 직전 경기 3.2이닝 3실점 9피안타, 트로머는 4.2이닝 5실점 그 전까지는 엄청 잘해주다가 이런 흐름들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안하고 그리고 켄자시티 홈구장 카우프만 스타디움 꽤나 타자 신화적인 구장인데 마침 홈에서 잘 치는 켄자 그리고 양키스 지금 빠따는 리그 전체 OPS 1등이에요. 이런 팀들끼리 붙다 보니까 선발 투수들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았다. 예를 들어 좀 잘하는 애들 나오면은 어제처럼 세스 루고랑 그렇게 나오면은 어지간하면은 언더 찍겠는데 얘네들이 나오면은 언더 찍기는 어렵다. 양팀 빠따가 너무 무섭고 근데 9.5 기준점이나 준다? 이거는 또 망설여지긴 하죠. 근데 뭐 이런 건 있어요. 양팀 선발 투수들이 서로 좀 갈립니다. 이거는 스트로머는 켄자 애들한테 250 정도로 좋은 편, 싱어는 양키스 애들한테 323 정도로 안 좋은 편. 뭐 이런 정도는 갈리기는 하더라고요. 최근에 양팀 다 9.5 기준으로 켄자는 7번, 양키스는 6번이나 오버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만 그냥 알아두시기 바라고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네요. 다음에 미러키 대 토론토 경기인데 이거는 미러키 선발투수 사진이 제대로 이렇게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저렇게 처리를 했고요. 토론토는 키쿠치가 나온다. 근데 이 카를로스 F 로드리게즈라는 친구를 보니까 이제 그 리그 데뷔 첫 경기인데 마이너리그 7경기 동안은 딱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구속이 그렇게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특히 괜찮았습니다. 최근 7경기 동안 2이닝도 꽤나 먹고 2.69 정도 저런 거는 보이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최근 이제 한 3경기 동안 6.2이닝 2실점, 5.1이닝 2실점, 5.1이닝 2실점. 저도 이 친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있는데 내일 토론토는 키쿠치가 나온다. 키쿠치는 얘가 좀 오락가락 했지만은 가장 직전 경기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양상이 있긴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키쿠치는 지난 시즌에는 그 볼넷을 고쳤고 올 시즌에는 볼넷은 여전히 좋은 가운데 피홈런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근데 지난 몇 번의 등판 동안에는 피안타도 조금 많았었고 그런 운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직전 경기 볼티모어 정도의 팀을 상대로 괜찮았다 보니까 그래도 키쿠치를 조금 호전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긴 하네요. 통상 이제 미러키한테는 좀 안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26타석 동안 3.3으로 좋지가 않았다. 특히 볼넷을 굉장히 많이 줬고요. 볼넷 빈도가 상당히 높았었고 장타율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미러키 애들을 만나면 좀 고전했던 키쿠치라고 하는데 더구나 내일 미러키 같은 경우는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하는 경우 967로 평소보다도 빠따가 상당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그냥 이 경기도 어려운 게 상대팀 일단 미러키의 선발투수 내용이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고 그나마 마이너리그에서 잘해가지고 요즘에 종종 신인 투수들이 호투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거슬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도 뭔가 가져가기가 좀 빡세요. 토론토 얼마 전에 최근에 한번 10안타를 친 적이 있는데 8경기 동안 8안타, 5안타, 9안타, 7안타, 5안타 이렇게 치고 10안타 한번 그 다음에 7안타, 4안타 그냥 빠따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얘네들도 내일 뭐 이렇게 신인 투수라고 한들 토론토가 과연 잘 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마저 듭니다. 이런 직경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키쿠치 믿고 언더 한번 꽂고 싶긴 한데 미러키가 워낙에 좌완 투수 상대로의 이런 전적이라든지 키쿠치 또한 미러키한테 안 좋았다. 근데 뭐 요즘에 볼넷 같은 거 고쳤다고 하니까 피홈런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전 맞대결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미러키도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이런 OPS 같은 것들은 꽤나 내려왔다. 이런 것들은 보여가지고 저는 한번 언더 쪽을 생각해 보도록 하긴 할게요. 다음 경기 시애틀 대 화싹입니다. 자, 화싹 투수가 또 그 드류 소프라는 친구인데 얘도 그 아마 데뷔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이너리그에서는 30이닝 동안 뭐 1.50, 뭐 그냥 기록상으로는 나쁘진 않았더라고요. 다만 이 친구는 그 보이는 게 최근에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6이닝 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실점으로 마이너리그에서는 최근 폼도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이언우 얘는 마이너리그가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그야말로 브라이언은 지금 시애틀의 미들맨입니다. 미들맨. 메이저리그 6경기 동안 33.2이닝 1.07 존나 잘하고 있거든요. WHIP 0.53. 올 시즌은 브라이언우가 볼넷까지 고쳐왔습니다. 볼넷까지 지금 굉장히 좋고 얘가 마이너리그에서도 비슷했어요. 마이너리그에서도 볼넷 하나도 안 주고 삼진만 17개 잡으면서 마이너리그 올 시즌 준비 완료입니다. 이러고서 올라왔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똑같습니다. 볼넷 안 주고 피안타 적고 삼진 괜찮게 잡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애틀에서 가장 루이스 카스티오 다음으로 믿을만한 친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애틀 대 화싹 경기가 오늘도 이게 막 연장 가고 겨우겨우 시애틀이 말로만 쳐가지고 뭐 이기긴 했지만은 좀 껄쩍지근하긴 해. 화싹이 요즘에 은근히 점수를 많이 뽑거든요. 그런 게 걱정인데 내일 뭐 브라이언 우라면은 그냥 시애틀 쪽을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시애틀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루소프라는 친구가 메이저리그 쓴맛을 볼지 아니면 마이너리그에서 잘했던 그런 가닥구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원래 브라이언 우 경기면 어지간하면 언더를 까겠어요. 시애틀 경기면은 화싹의 빠따라든지 왜냐면 브라이언 우도 이 친구가 역대 막 그 증명한 게 많지는 않을 만큼 언제는 한번 좀 처맞을만도 하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오버는 도망가도록 하고 그냥 브라이언 우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다 7.5 기준으로는 최근에 오버가 많았다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저는 언더오버는 안 갈게요. 자, 그리고 샌디에고 대 오클랜드 경기. 이게 샌디에고가 요즘에 홈에서 너무 잘 칩니다. 여기는 뭐 기록상으로는 좌한 상대로 홈에서 뭐 밤 경기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이 최근에 샌디에고 홈에서 5경기 연속으로 10안타, 14안타, 14안타, 7안타, 10안타 홈런도 그 5경기 동안 11방 이렇게 쳐주고 있거든요. 샌디에고는 그냥 빠딱 흐름이 좋기는 해. 문제는 이 새끼들이 언제 또 조용해질지 모른다. 저번에도 원정에서 계속 잘 치다가 천사와의 3경기 시리즈 연속으로 설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다 보니 걱정은 되죠. 선발 투수도 믿지 못하죠. 바스케스. 얘도 랜디 바스케스도 뉴욕 양키스에서 데려왔는데 시즌방을 5.60에다가 최근 경기도 5이닝 3실점, 6.2이닝 3실점 나름대로 괜찮게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얘를 길게 믿기는 힘들어요. 뭐 가진 공이 좋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랜디 바스케스 믿고 샌디에고 가는 건 사실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오히려 오클랜드 에이스 시어스가 더 믿음직스럽긴 합니다. 선발 투수 상으로는. 다만 양 팀의 빠따 차이가 매우 심하다 보니까 샌디에고 요즘에 너무나도 잘 치고 있고 오클랜드 최근 8경기 동안 또 한 자릿수 안타 기록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빠따 상으로는 샌디 쪽이 낫다. 랜디 바스케스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래도 1인분은 꼭 하더라.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샌디에고 사이드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샌디에고가 근데 얘네들이 너무 분위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타티스 같은 애들 되게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6월달 OPS가 1.3인가 막 그래요. 네, 그냥 오클랜드보다는 샌디를 믿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할 것 같긴 하네요. 저도. 다음 이제 애리조나 대 천사 경기인데 요즘에 몽고메리가 졸라게 못합니다. 몽고메리가 진짜 심각하게 못해. 나는 작년에 진짜 안정감 넘치고 되게 좋아했는데 몽고메리 경기가 진짜 개꿀 빨았단 말이야. 근데 올 시즌은 너무 못하네요. 최근 경기 2이닝 6실점, 그 전에 4이닝 8실점 이런 식으로 너무 오락가락이 심하다. 천사는 마침 호세 수아레즈. 작년에는 뭐 선발로 몇 번 나왔는데 그 전에도 선발로 몇 번 나왔었고 올 시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불펜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멀티이닝 먹는 불펜 자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딱히 뭐 눈에 들어온 거 별로 없어요. 좌한 투수에다가 포심 93말 나온다. 구종 다양하다. 뭐 이 정도인데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양팀 다 이게 에인저스가 계속 못 치다가 얼마 전에 12안타인가? 그렇게 치면서 간만에 많은 득점을 했거든요. 그 경기도 좀 잡히고 그랬는데 원래 천사 경기가 이래서 언더가 꿀 빨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잘 쳤다는 거 그리고 몽고메리 요즘에 특히 부진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천사가 내일 좀 잘 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보다 빡세고 승패도 몽고메리가 워낙에 오락가락이라서 좀 빡셉니다. 저는 이 경기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표상으로 내일 뭐 천사가 좌한 상대로 원정 반격기 때 잘한다더라.
그리고 뭐 선발 투수들 호세 수아레즈는 애리조나 애들한테 졸라 약했다. 몽고메리는 그 천사 애들을 많이는 안 만났지만은 상대를 괜찮게 한 편이다. 뭐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휴스턴 경기인데, 자 조던 힉스도 요즘에 이제 좀 제자리로 좀 찾아가는 모양새가 약간 있죠. 원래도 이제 좀 제구가 문제인 투수였는데 직전 경기 볼넷 4개나 주면서 6피안타 3.2이니 2실점을 했다. 여전히 방어율 같은 것들은 쓸만합니다. 2.82 정도로 쓸만하고, 이 블랑코도 2.78로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 블랑코도 부정투구 적발 이후에 4.2이니 4실점, 5.2이니 4실점으로 그 이후에 특히 좀 실점이 많아졌어요. 그런 편이어서 양팀 선발 투수들 다 올 시즌 방어율이나 여태까지는 좋았지만은 최근 경기들에서 특히 부진하다는 거. 히스도 마침 2경기 저번에 양키한테 5.1이니 5실점 이렇게 하면서 최근 둘 다 2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걱정인데, 근데 기본적인 자질상으로는 뭐 샌프란시스코나 특히 원정 휴스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다가 땅볼러인 힉스, 원정에서는 홈런 같은 것들이 많이 제한되는,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구장에서는 홈런이 되게 안 나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언더 같은 거 찔러보고 싶기는 하네요. 내일 뭐 양팀 다 되게 평소보다도 못 친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언더 찔러보고 싶은 마음 말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드네요. 이 경기는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3경기 동안 6안타, 5안타, 8안타였다. 휴스턴은 그 전까지 5경기 동안 10안타, 5안타, 11안타, 11안타, 14안타 많은 안타수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어제 9안타 치고 3득점 이 정도에 그쳐가지고 저는 그냥 언더 찍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저스랑 텍사스 경기인데, 자 이게 팩스턴에 대한 지적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팩스턴이 지금 이제 방어율도 꽤나 이제 제자리를 많이 찾아갔습니다. 어느덧 팩스턴 방어율이 4.19까지 찾아갔는데 원래는 3점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방어율이랑 FI 격차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선수다. 한마디로 이 친구의 순수 실력 같은 경우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경기들에서 많이 쳐맞았습니다. 4.2이니 5실점, 3이니 2실점, 1.2이니 6실점으로 특히 요즘에 부진한 중이에요. 퀵쿠도 좀 잦아지고 있는 편이고, 데인더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작년에 이제 땜빵 잘해줬는데 올 시즌에는 그냥 4점대 정도로 적당히 쳐맞고 있다. 그냥 그 정도인데요. 결국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요즘에 다저스 빠따 사실 오락가락 좀 심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도 텍사스보다는 좀 꾸준하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 다저스 빠따가. 그래서 데인더닝 상대로도 어느 정도는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이제 텍사스는 팩스턴 같은 애들 얘를 요리를 해야 되는데, 텍사스가 내일 이렇게 좌한 상대로 원정 강경기 때는 평소보다 많이 못 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통산 이 팩스턴도 그래도 역대 전적 같은 것들은 그 텍사스 애들을 상대를 꽤나 괜찮게 해왔다. 38타석 동안 143 정도 이렇게 해왔다고 하길래 뭘 가야 가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팩스턴이 텍사스 애들을 요리를 하면 어떡하지? 텍사스가 평소보다 이런 조건 속에서는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다가 그냥 오바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저는요. 이 경기는 나는 언더는 못 갈 것 같아. 8.5도 양팀의 빠따 포텐셜이라든지 그리고 선발 투수들의 이런 왁구상으로는 저는 오바가 맞아 보이긴 하네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뭐 옛날에는 가끔 뭐 발목을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뭐 우리나라가 원래 옛날에도 공한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축구로 엄청 시달리던 나라거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압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의 대승 같은 것만 예측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조상성으로 이미 다음 라운드 진출은 거의 뭐 확정이죠. 이미 확정인데, 저는 뭐 우리나라의 뭐 대승 같은 것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기도 하고 원정도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 한번 좋게 볼게요. 라인업 자체가 우리나라 팬만한 구조인 것 같고요.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대 카자흐스탄, 이것도 하나 있는데, 요즘 흐름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은 네이션스리그 C등급, 카자흐스탄은 네이션스리그 최대 뭐 C에서 B등급 사이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카자흐스탄 얼마 전에 유로 이제 그 최종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양팀 간에 이런 지금 현재로서는 레벨로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해볼 법한 것 같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런 애들이랑 같은 조가 돼가지고 뭐 승점 7점이나 해주고, 아무래도 원정이 아제르바이잔의 홈으로 다른 팀들이 원정을 가는 게 개빡세다 보니까 둘 다 성격이 조금 비슷한 편이다. 양팀 다 얘네들을 상대하는 원정 팀들이 좀 힘들어한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카자흐스탄은 이번 유로 예선에서 무려 18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기본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의 전력을 좀 더 높게 칠 것 같네요. 예측을 한다면 카자흐스탄의 프랭 같은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최근 A매치 상으로 보통 홈팀이 많이 강했었고요. 아제르바이잔이 카자흐 상대로 3대0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짓밟은 적이 있었긴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퇴장 같은 변수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카자흐스탄의 프레임 같은 건 무난해 보이긴 하네요. 저는요. 무승부 같은 것도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 대 우크라이나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우크라이나 1만이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자, 이제 몰도바도 뭐 이름은 많이 안 알려졌지만 그래도 규모상으로는 뭐 안도라라든지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이런 팀들급은 아니에요. 인구수 한 12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이제 루마니아랑 뭐 그 러시아 이쪽 동유럽 쪽에 약간 그런 섞여 있는 나라인데 아무래도 역사상 뭐 몰도바에서 뚜렷한 이런 축구 재능을 배출했던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그나마 들어본 거라면은 이제 몰도바 축구 클럽 중에서는 이제 셰리프, 종종 챔피언스 리그 나오고 유로파나 뭐 유컨 이런 데 나오는 셰리프라는 클럽이 이 몰도바 리그에 속한 팀인데 양팀 간의 격차도 꽤 심한 편이고요. 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유로 문턱에서 좌절이 됐었죠. 얼마 전에 폴란드한테도 지고 독일이랑 비고 이랬는데 일단 면면상으로 우크라이나는 몰도바한테 깨질 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친선경이니까 로테이션 돌리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은 규모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확연히 앞서긴 하죠. 다만 이제 거의 한 10년 전쯤 양팀이 A매치를 붙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쯤에는 이렇게 뭐 한 점차 승부도 되게 많았었고 무승부 내지 햄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1마인 같은 거 때려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원정이니까 나는 조금 사리겠다 이런 분들은 우크라이나의 햄무도 괜찮아요. 마헨이나 햄무나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승사이드를 좋게 보는 셈입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몰타 대 그리스 여기도 오늘 이렇게 좀 규모 차이가 있는 팀들이 꽤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몰타도 이제 그 이탈리아랑 북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섬나라고요. 되게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스는 사실 제가 프랑스랑 네덜란드 좋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다는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뭐 파블리디스 같은 애들도 좀 말했었던 것 같고 그냥 여기도 네 그냥 그리스의 체급론상으로는 그리스가 확연히 낫죠. 몰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스트리아 중립구장이면은 딱히 홈발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그리스가 딱히 하등 밀릴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냥 양팀의 역사상 맞대 같은 거 보면은 보통은 가장 최근에 이제 22년도에 그리스랑 비긴 적이 있었다. 이게 제일 거슬리긴 하거든요. 이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몰타가 유로 예선에서 너무 못했다 보니까 그냥 아무래도 그리스 쪽을 보는 게 편하지 않나. 역사상 양팀의 축구 규모 차이가 너무 심하죠.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리스를 보는 게 맞겠다. 다만 오늘 그리스가 라인업 조정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이랑 아일랜드인데 사실 아일랜드는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이제 헝가리 상대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물을 깠는데 하필이면 아일랜드가 92분에 골을 터뜨리면서 이 경기가 또 아일랜드 승으로 끝나긴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아일랜드의 흐름을 보면은 뭐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팀들이 속한 조에서 그리스한테도 확연하게 밀리는 양상이었다. 딱히 아일랜드의 전력 자체는 전 높이 안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포르투갈이랑 비할 바는 안 돼요. 물론 포르투갈도 직전 크로아티아한테 홈에서 패배를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다. 이번 유로에서는 전승으로 아주 막 상대 팀들을 다 부수고 다녔지만은 유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포르투갈이 조금 못 미친 점도 있긴 합니다. 여전히 호날두가 안 나올 때가 경기력이 낮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체자들이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 결정력 같은 것들 그런 데서 문제를 조금 겪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측면에서의 공격 작업도 전술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투갈의 그 마르티네스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를 포르투갈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양팀의 전력차도 큰 상황이고 포르투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포르투갈은 딱히 배당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 대 안도라. 물론 북아일랜드도 이런 그 영연방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래도 안도라보다는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역사상 이제 좀 유로 예선이나 월드컵 예선에서도 수비적으로는 좀 이런 저력을 보여준 바가 여러 있는 팀이에요. 좀 강팀이랑 붙을 때도 막 엄청나게 학살당하거나 그런 정도는 잘 안 쳐발린다. 얼마 전에 스페인한테는 5대1인가 개쳐맞긴 했지만은 그건 상대가 스페인이고요. 북아일랜드도 상대한테 엄청 쳐맞는 편까지는 아니에요. 이 경기가 그리고 보니까 스페인의 무르시아 지방에서 하는 것 같네요. 국립구장이라고 하는데 북아일랜드 홈이든 아니든 안도라와의 경기는요 사실 이것도 확연하게 북아일랜드 쪽으로 기운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안도라는 벨로루시랑 1대0 이스라엘이랑 2대0 정도로 비비는 경기 정도는 할 줄 안다 이 정도 얘기는 하고 싶은데 물론 북아일랜드의 공격력이나 이런 것들을 칭찬할 바는 없습니다. 양팀 보니까 뭐 맞대결 전 적도 없고 그런데 저는 그냥 북아일랜드 사이드를 볼게요. 북아일랜드 일반승이라든지 햄무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북아일랜드 일반 승이 아마 얼마 안 될걸요? 1.15발밖에 안 되는데 햄무 같은 거 볼만은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해보도록 할게요. 산마리노 대 키프로스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산마리노는 홈이든 원정이든 유럽에서 최약체입니다. 독보적으로 약체라고 봐야 돼요. 리히텐슈타인보다도 확연하게 아래라고 봐야 되고, 근데 얘네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옛날부터 제가 그 산마리노의 역대 전적 같은 거 쭉 펼쳐놓으면서 얘네들은 거의 뭐 무조건 진다, 1년에 무승부 한번 기록하면 진짜 잘한 거다. 물론 이렇게 뭐 세인트 키츠 네비스 같은 이런 그 카리브해 이쪽에 소국들은 제외를 하고 정규 매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산마리노가 거의 못 이기고 1년에 1, 2득점도 어려워했었어요. 아예 득점을 못한 해도 있었고 한 1, 2득점 정도가 보통인데 핀란드한테 1득점, 카자흐스탄한테 1득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전에도 심지어 덴마크 상대로도 1득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름대로 산마리노는 진짜 그 이탈리아 반도에 이렇게 산 중턱에 있는 그런 나라고요. 인구수 한 7, 8만 정도의 소국이고, 키프로스는 그래도 그리스 근처에 막 섬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국가의 구실은 하는 나라예요. 산마리노는 저는 그 급은 아니라고 보고, 뭐 양팀의 그 역대 전적 같은 거 보면 보통 키프로스가 이렇게 큰 점수 차로 팬 적도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키프로스가 공을 쥐고 산마리노를 괴롭힌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1마인도 1.7이면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키프로스의 1마인도 충분히 괜찮아요. 더 나아가서 2.5마인까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거는 키프로스 1마인도 충분히 괜찮은 배당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칠레 경기가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파라과이가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파라과이만한 언더골통이 없어요 사실은. 칠레랑 뭐 3대2 나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최근 경기도 이렇게 월드컵 남미 예선이든 뭐 친선전이든 뭐든 언더게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뭐 옛날부터 파라과이 색깔이 이러긴 했었어요. 남미에서도 생각보다 파라과이가 그 무너뜨리기도 까다롭고 그런 팀인데,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되게 끈덕진 경기들이 많이 나온다 보니까 8경기 연속으로 그냥 생 언더에다가 뭐 종종 이렇게 한번 오봤던 적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언더게임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기록식에 오늘 이 경기 정확한 스코어 맞추는 거 있거든요. 저는 0대0도 까놨는데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뭐 가시려면 가시고.